안녕하세요, 스테이툰입니다. 뉴가바 1월 3주차에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먼저 뉴캐슬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첫 번째로 사우스햄튼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론 램스데일입니다. 이 선수는 잉글랜드 국적의 골키퍼입니다. 아스날에서 한창 잘했던 시기에는 뛰어난 선방 능력뿐만 아니라 좋은 빌드업 능력까지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잔실수가 많아져서 주전 경쟁에서 밀렸고 현 소속팀인 사우스햄튼으로 이적했습니다. 한번 보여줬던 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우스햄튼에서는 그래도 준수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지금 강등이 가장 유력한 팀이기도 하고 램스데일은 에디 하우 감독과 이전에 본머스에서의 인연도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이 골키퍼를 찾을 때 계속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벌리의 제임스 트래포드겠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선수가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르투갈의 스포르팅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스망 디오망데입니다. 이 선수는 코트디부아르 국적을 가진 21살의 어린 선수입니다. 190cm라는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는 오른발잡이 중앙 수비수입니다. 이 선수는 현재 메뉴의 감독인 아모림의 지도하에 뛰어난 실력을 보여줘서 현재 많은 빅클럽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가장 강한 관심을 보이는 팀은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현재 들리는 얘기로는 5천만 유로의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팀은 먼저 정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우선순위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세 번째로 이탈리아의 파르마 칼초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즈키 자이온입니다. 이 선수는 일본 국적을 가진 22살의 어린 골키퍼입니다. 외모만 봤을 때는 동양인 같지가 않은데 혼혈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작년에 치러진 카타르 아시안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선수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자이온이 받았던 기대에 비해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력이 많이 좋아져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팀도 그래서 이 선수를 눈여겨보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스페인의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쿠보 타케우사입니다. 이 선수는 일본 국적을 가진 23살의 왼발잡이 윙어입니다. 이 선수는 우리나라의 이강인 선수와 절친한 사이로 국내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발을 사용하고 비슷한 포지션에서 뛰는 등 어딘가 모르게 이강인 선수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팀이 왼발잡이 윙어를 찾고 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두 선수가 모두 링크가 떴습니다. 다만 쿠보 선수는 소시에다드 측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해당 구단 측에서 쿠보 선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팀은 그의 방출 조항인 5천만 파운드를 당장 지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팀 선수들입니다. 첫 번째로 터키의 페네르바체가 로이드 켈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페네르바체는 이전에 감독직과 관련해서 엄프를 했던 무리뉴가 이끌고 있는 팀이기도 하죠. 현재 페네르바체는 단순 관심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이적 제의를 했다가 우리 팀이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액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이드 켈리는 이적 후 보여준 모습이 아쉬울 수는 있어도 아주 형편없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풀백과 센터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추후 나이가 많은 덴번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자유계약으로 데려온 선수라서 판매금이 온전히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금액을 제시한다면 파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트만과 타겟이 복귀해서 당장은 켈리가 뛸 자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선수가 이적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선수가 변방 리그로 이적을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적료도 만족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페네르바체가 금액을 더 올려서 제안을 할지 지켜보시죠. 두 번째로 또다시 미겔 알미론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알미론이 우리 팀에 오기 전에 몸담았던 미국의 애틀란타 유나이티드가 1100만에서 1200만 파운드 정도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 조항에 세론 20%가 붙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생각보다 금액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단 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알미론과의 개인 협상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알미론은 이전에도 죽음 문제로 이적을 거절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피셜이 뜰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뉴캐슬 구단주인 PIF가 주식 한 주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1,500만 파운드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미 같은 방식으로 작년에만 7,200만 파운드의 금액을 투입했었는데요. 올해의 첫 자금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이 무엇을 위한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적 시장이 열려있는 시기에 투입됐다는 것은 겐슬의 이적과 관련해서 팬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년에도 1월부터 변치 않고 자금을 투입해준 것은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이삭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선정한 12월 이달의 선수와 이달의 골을 수상했습니다.
사실 뉴캐슬 팬들조차도 공격 포인트가 더 많았던 리버풀의 살라가 이달의 선수를 수상할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해내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번이 커리어 통산 처음으로 받게 된 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PFA에서 주는 12월 이달의 선수에도 이삭이 뽑혔습니다. 이 상은 팬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명의 팬으로서 이삭이 요즘 잘해주고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12월 활약을 토대로 상을 무려 3개나 받은 이삭입니다. 앞으로 시즌 끝날 때까지 매달 이삭이 상을 휩쓸었으면 좋겠습니다. FA컵 4라운드 대진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한국 시간으로 다가오는 2월 9일 오전 12시에 버밍엄의 홈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버밍엄에는 한국인 선수인 백승호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번 경기와는 달리 한국어 중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버밍엄은 3부 리그 소속이기 때문에 백승호 선수가 뛰는 모습이 궁금해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백승호 선수의 뛰는 모습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